30.2도입니다. 김태규였습니다. KBS 1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Listen, everyone. 김용민 라이브. (2019년 4월 29일) 월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정당의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헌법 8조 사항입니다. 정당에 속한 개인이 일탈했을 경우에는 그 개인만 처벌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 일탈이 정당 차원에서 벌어진 것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자유한국당이 지난주 국회에서 벌인 패스트트랙 저지 투쟁, 더불어민주당은 체증된 20여 명을 고발했지요. 지난 주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고발당한 20여 명에게 수백 명의 변호인을 붙여주겠다며 공언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자신의 행위, 즉 패스트트랙 저지 투쟁이 법적 시비에 휘말릴 만한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고, 아울러 자유한국당 차원, 즉 정당 차원에서 벌인 행위임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박찬훈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박근혜 대통령 집권 당시 정부가 통합진보당에게 그렇게 했듯 현 정부도 자유한국당에 대한 해산 절차에 돌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실현될 가능성은 거의 없지요. 다만 이른바 동물국회가 법정신으로부터 얼마나 이탈했는지 책임자들은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당에게 준법은 미덕이 아닙니다. 의무이고 철칙입니다.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견제, 정치적 고립 탈피, 지지층 결집, 총선 전략 다 좋습니다. 그러나 법을 지키면서 실현해야 할 것들 아닙니까? 자유한국당에게 묻습니다. 패스트트랙 저지 투쟁하면서 헌법 수호 구호를 외치던데 그 수호하겠다는 헌법은 무엇입니까? 혹시 대한민국 헌법 맞습니까? 당신의 저녁은 아침보다 똑똑하다. 여기는 김용민 라이브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겸손한 스피커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KBS 1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방금 들어온 속보입니다. 국회에서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발표한 내용인데요. 바른미래당의 공수처 법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권은희 의원의 법안인데요. 이걸 수용하기로 했다. 그래서 오늘 안으로 패스트트랙 처리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의 발표였습니다. 또 국회가 초긴장 상태에 돌입하겠네요. 예. 김용민 라이브 영상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생방송 현장 궁금하신 분들 인터넷에 접속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그리고 김용민 TV로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김용민 라이브 검색하시면 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는 날에서 말씀드렸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고발한 사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맡게 되는데요. 정의당도 패스트트랙을 막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 총 42명을 국회 선진화법 그리고 형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는데요.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국회법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패스트트랙을 자유한국당이 불법과 폭력으로 막고 있는 것이 이번 사태의 본질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시 후에 이정미 대표 연결해서 오늘 국회 상황과 앞으로 패스트트랙 상정 전망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전 원내대표 딸 등의 KT 부정채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석채 전 회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내일 오전에 있을 예정입니다. 관련한 내용 2부 수속 인터뷰에서 KT 채용 비리를 단독 보도한 KBS 강병수 기자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어서 모두의 경제를 알기 쉽게 전해주는 투박,
경향신문 박병률 기자, 그리고 경제평론가이기도 한 박연미 경제전문기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김용민 라이브 평일 오후 5시 5분에 시작해서 7시까지 힘차게 달립니다. 김용민 라이브 매일 오후 5시 5분 오늘 타임라인을 수동훈 말말말 김용민 라이브가 수집해서 들려드립니다. 소리로 듣는 그리고 세상을 읽는 뉴스, 세상의 모든 핫뜨거운 목소리 그 말말말에 김용민 생각까지 더해 리뷰합니다. 지금부터 볼륨 업, 귀 쫑긋 핫 소리. (2017년) 비례대표인 자유한국당 김연아 의원이 자유한국당이 아니라 바른정당에서 활동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김연아 의원을 국회 국토교통위원직에서 사보임을 추진했지요. 정세균 국회의장은 당시 한국당을 설득해서 사보임을 스스로 거두도록 했습니다. 현재 자유한국당 원내 대변인으로서 당 지도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김연아 의원, 정세균 전 의장의 현명한 판단에 따라 사보임 요청이 거절됐다면서 당시 정세균 의장의 현명한 선례를 존중해달라, 이렇게 문희상 의장에게 요청했습니다. 패스트트랙을 반대하는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 이 오신환 의원의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직을 사보임하지 못하게 해달라, 이렇게 요구한 건데요. 이에 대해서 정세균 전 의장은 어떤 입장일까요? 김연아 의원 케이스와 오신환 의원의 케이스 완전히 성격이 다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나와서 했던 말 들어보시죠. 원래 사보임은 그 소속 당의 원내 대표가 요청하는 겁니다. 국회의장한테. 그리고 사보임은 언제든지 가능한 겁니다. 그렇지만 그게 빈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국회에서 자주 사보임을 하지 못하도록 해놨죠. 이제 김연아 의원 케이스하고 이번하고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뭐가 다른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서요. 김연아 의원 관련해서는 이제 한국당 지도부에 그런 요청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김연아 의원이 그 한국당과 약간 다른 행보를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래서 한국당 지도부에서 이제 막 일종의 정치적인 페널티 차원에서 사보임을 의장에게 요청을 했고, 의원에 대한 그 정치적인 징계 수단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을 했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설득을 해서 그래서 제가 허가를 하지 않았죠. 국회 사무처가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패스트 트랙을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좌진들이 국회 의안과 사무실을 점거하고 법안 접수를 막은 것. 이것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공식 국회 사무처 입법차장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서 사법 조치는 법적인 검토를 통해서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이 최종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경호권 발동 이후 노루발 못보비, 즉 일명 빠루까지 동원한 것은 국회 경위가 한 것이 맞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주당 국회의원이 했을 가능성을 부인한 건데요. 의안과 팩스를 파손한 장본인을 파악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한공식 입법차장의 인터뷰 들어보시죠. 이른바 빠루라고 하죠. 빠루하고 망치도 등장을 합니다. 이 빠루하고 망치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거 두 개 다 국회 사무처 거 맞긴 맞습니까? 저들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국회의 그 시설 관리 용역업체 휴콤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 그 국회 소속 그 경위 직원들이 모두 빌려오고
그걸 가지고 사용했던 것으로 저는 어제 최종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아, 그럼 그 망치는 민주당이 준비해온 거다라는 얘기도 있던데 그것도 사무처 거군요. 근데 그 의안과 팩스 부순 건 누굽니까, 차장님? 그 부분은 저들 직원들하고 뭐 다른 분들이 이제 들어가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뭐 부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 들어가 있었던 사람 중에 누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거기 지금 누구 몇 명 들어가 있었어요? 의원 접수를 이제 막으려고 했던 이런 책에서 아마 들어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국당 의원들 또 보좌관 들어가 있었고 기자도 거기 들어가 있었던 걸로 알고 그리고 직원들이 있었던 거죠? 저는 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근 국회 상황을 보도하는 언론의 태도는 양비론 그 자체입니다. 양비론이 겉으로 보기엔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중립적인 듯 보이지만 끝내 보다 잘못한 쪽의 편을 들게 마련이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국회 파행 사태를 보도하는 언론을 향해 이런 행태를 마치 양당 간의 동등한 물리력의 싸움인 것처럼 비추어지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는가. 있는 그대로 보여주어야 한다.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 벌어지는 상황은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부당하다는 이유를 내세워서 국회 의안의 접수를 물리적으로 방해하고 의안과 직원들을 감금하고 팩스를 파괴하고 그리고 동료 최이배 의원을 6시간 감금하고 국회법 전체를 온전히 부정하고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태를 마치도 양당 간의 동등한 물리력의 싸움인 것처럼 비춰지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있는 그대로 보여줘야 하고요. 국민 여러분께서 여러 가지 억울한 일로 거리에서 항의하시다가 혹은 기관을 방문해서 항의하시다가 이런저런 법적인 처벌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도로교통법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또는 형법상 기물파손죄. 그 숱한 국민들께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정치인은, 국회의원은, 정당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자기들 마음대로 물리력 폭력으로 정당한 업무 집행을 방해해도 되고 힘없는 일반 국민은 작은 실수로도 처벌을 받는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김용민 라이브. 이제부터 여야의 입장을 순서대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입니다. 패스트트랙과 관련해 촛불 집회를 통해 아스팔트 쿠데타로 정권을 빼앗은 정부의 독선이라고 현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 일부분입니다. 아스팔트에서 촛불 쿠데타로 이 정권을 뺏어서 이 여당이 너무나 오만해지고 너무나 자기 위주로 또 국민을 무시하는 어떤 자기의 뜻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국민을 무시하는 이런 여당의 태도에 대해서 여당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데 그것의 백미가 바로 이거 패스트 트랙이 아닌가 싶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하여간 원내 투쟁 비롯해서 길거리 투쟁까지 모든 투쟁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또 착착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촛불 집회도 아스팔트 촛불 쿠데타라고 보십니까 이제? 근데 그때 대통령 탄핵은 국회를 통과해서 헌재에 가서 결정된 사안인데 이게 어쨌거나 그거는 지금 뭐 저하고 지금 그 얘기 하시자고 지금 아니, 그 표현을 쓰셔가지고 하실 건 아닙니다만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야당이 느끼는 심정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 저지 투쟁 선봉에 서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나경원 원내대표를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자신이 이 어려운 당을 극한 투쟁으로 살렸다라고 하면서 보수를 살린 잔다르크 이 이미지를 갖고 내년에 당대표 선거나 다른 국면 즉 차기 대선 후보 국면에서 활용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역시 같은 방송이죠.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우상호 의원 인터뷰 들어보시죠. 어쨌든 이 지금 제가 볼 때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금 좀 미친 것 같아요. 내가 친한 사이인데 너무 이 정도로 하면 안 돼 사실.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무조건 떨어뜨려서 내년 총선에서 유리하게 만들겠다는데 너무 올인한 나머지 비이성적으로 모든 의사 일정을 다 방해하는 거 이거는 저는 너무 심하다고 봐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게 선거에 도움이 될 거라고. 오로지 총선이에요. 지금 총선 오로지 선거입니다. 그리고 이제 총선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좀 오르잖아요. 네. 자기 탓이라고 너무 흥분해 있어요. 이건 내가 볼 땐 좀 제지해야 돼. 아까 미친 거 아니냐를 다른 표현으로 바꾸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거는 제 진심이기 때문에. 김용민 라이브.
이런 가운데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금이라도 패스트트랙 시도를 철회하고 대화와 타협으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우리 당은 다수의 횡포에 맞서 끝까지 싸우고 문재인 독재에 항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됐다고 국회 선진화법을 야당 겁방용 도구로 남용하고 있다고요. 들어보시죠.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했던 말입니다. 이런 법들을 내놓고 무조건 패스트트랙으로 가겠다고 하는데 이것을 의회 구테타가 아니면 뭐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당이 대안을 내놓고 협상을 하자고 하고 있는데도 자신들만 옳다고 밀어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국회 선진화법을 조자룡의 헌칼 쓰듯 함부로 휘두르고 있는데 이 법이 왜 만들어졌는지 먼저 그 입법 취지부터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패스트트랙 시도를 철회하고 대화와 타협으로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것만이 유일한 국회 정상화의 길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당은 다수의 횡포에 맞서서 끝까지 싸울 것이고 결사의 각오로 문재인 정권의 독재에 항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잘라 말했습니다.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어떤 최고위원이 말하던데 적반하장이란 말이 너무 어렵다. 그건 도둑이 매를 든다는 뜻이라며 도둑한테 이 국회를 맡길 수 있겠는가 라면서 한국당을 도둑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앞선 최고위원회에서 이해찬 대표는 나는 더 이상 정치 안 할 사람이다. 내가 직접 고발하겠다면서 국회에서 불법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자유한국당이 일으킨 불법 감금, 점거, 폭력 사태로 국회가 기능이 완전히 마비되어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독재 타도 헌법 소홀을 외친다는 게 어울리기는 하나요? 7층에서 대치하면서 독재 타도 헌법 소홀을 외치는 걸 보면서 뭐라고 그럴까요? 참 어이가 없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직접 휴대폰으로 불법 행위를 하는 사람들 사진을 한 30장 직접 찍어놨습니다. 제가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정치 안 할 사람이다. 내 이름으로 고발 조치하겠다. 제가 정치를 이제 마무리할 사람입니다. 그러나 제가 마무리하면서 국회 실선은 바로 잡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에일리의 너나 잘해 흐르고 있죠?
네, 너나 잘해 들었습니다. 이 노래 누구를 겨냥한 거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김수민, 오창석을 겨냥한 노래였습니다. 두 분 헌정곡 너나 잘해. 예, 아 너희나 잘해가 더 적절한 것 같은데 말이죠. 예. 아, 그래요. 아주 시원했습니다. 예. 2382번 쓰시는 분, 패스트트랙 기본을 모르는 국회의원 국민이 소환해야 합니다. 현재 국회의원 국민이 소환할 방법이 없죠? 예. 정영조님 3년 동안 시간 끌고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도 아무 의견도 안 내면서 할 거랍니다. 공부할 거라는 학생들보다 더 믿음이 안 갑니다. 라고 하셨고요. 오태성님, 아스팔트 촛불은 국민을 모독하는 것이고 패스트트랙을 만든 당이 그러니까 국회 선진화법을 만든 당이 의회 쿠데타라고 말하는 이 경우 과거 쿠데타를 밥 먹듯이 한 사람들의 후심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그리고 4087번 쓰시는 분 황교안, 나경원 두 자유한국당 대표 70, 80년대 학창시절 유신독재 전두환 군부독재 시절 뭐 하셨나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요. 여러분의 의견 잘 받았습니다.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5시 27분 지나고 있는데요. KBS 교통정보센터 오수미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남부 지역으로는 강한 비가 내리면서 돌발 소식이 많은 상황입니다. 먼저 순천 완주간고속도로 완주 방면으로 황전 부근 1차로에 승용차 단독 사고가 발생해 처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익산 장수간고속도로 장수 쪽으로도 장수 진입로 램프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여 확인 중에 있으니까 잘 살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광주 대구간고속도로 대구 방면으로는 동고령 부근 갓길에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어서 주의를 하셔야겠고요. 호남고속도로 순천 방면으로는 광산부터 신월까지 답답한 흐름 이어집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쪽은 7원 분기점에서만 정체고요. 남해고속도로 부산 가는 길로도 7원 분기점부터 함안 2터널까지 3km 막힙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 바란부터 정체가 시작돼 화성휴게소까지 밀려 지나가고요. 계속해서 매송휴게소에서 용담터널, 금천 부근에서 서행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그러한 뉴스를 돕시다. 이게 이 샵 얼마 알려주는 건 없는 집만 그런 거예요. 없는 집만? 예. 그래도 문자 하나라도 받아보려고. 김용민 라이브는 청취자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고요.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입니다. 없는 집이 있는 집이 되는 그날까지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용 엄기용입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무더기 고발 사태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자,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석석. 네, 석석 오찬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지금 제 옆으로 목 보호대를 한 국회의원 두 분이 휙 지나가고 있는데요. 의원님 잠시만요. 목 기부스로 검색어에 올랐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좌파 독재 다도하는 박덕. 이 기부스 때문에 말하기가 꽤 힘든 모양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순간 또 이분이 여기 오셨네요. 전 유엔 사무총장, 현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위원장인 반기문 위원장님, 국회까지는 어쩐 일이십니까? 석석, 내 소식도 좀 다뤄줘요, 석석. 네, 오늘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 출범식이 있었습니다. 한 말씀 해주시죠. 남 탓만 하며 싸우다가는 문제 해결 안 됩니다. 보고 있나 국회? 미세 뉴스 보세요. 오늘의 뉴스는 국회는 오늘 고발받고 고발 하나 더. 네, 시사평론가 김수민 씨, 오창석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너나 잘해. 네, 헌정했습니다. 두 분께. 그래야 되겠죠. 예. 왜냐하면 김용민 씨가 잘할 기미가 안 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라도 잘해야 됩니다. 우리라도. 네. 남 탓하지 말고 네, 문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 두 분을 어디 저 패스트 트랙에 태워가지고 멀리 보내버리고 싶습니다. 저는 김용민 씨를 패스트 트랙.
지나가버린 트랙에 태우고 싶어요. 한마디도 치질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예. 자, 6470번 쓰시는 분, 우리 경제 기초 체력이 튼튼하다라는 대통령 발언이 있었는데 성대모사 부탁드린다고 했습니다. 우리 경제 기초 체력 튼튼합니다. 어때요? 괜찮은 것 같아요. 역시 또 홍준표 네. 대표입니까? 홍준표 대표 성대모사로 했으면 네. 문재인 대통령에 더 근접하지 않았을까. 의도치 않게. 알겠습니다. 자, 7305번 쓰시는 분, 민주당만 맞고 한국당은 틀리다는 생각이 틀린 거지요. 의견 조율을 해야지 밀어붙이니까 이런 사태가 발생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하셨습니다. 네. 예.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글쎄요. 뭐 패스트트랙이라는 절차 자체가 법안 통과를 확정짓는 절차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최소한 180일 정도의 시간은 더 필요하고 그 사이 협상을 또 할 수 있습니다. 수정안 또 올릴 수 있고. 예. 그리고 그동안에 민주당이랑 자유한국당 둘이서 합의한 법안도 상당히 많아요. 이 정치인들이 좀 얄미운 게 예. 합의를 했으면 우리 타협했다고 좀 떠들썩하게 얘기를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합의할 때는 또 조용하다는 것입니다. 예. 미세먼지 무쟁점 법안이라든지 작년 말에 있었던 올 당초 예산안이라든지 또 뭐 규제 완화에 관련된 법안이라든지 자유한국당이랑 민주당이랑 또 합의한 법안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예. 여러 가지를 함께 볼 필요가 있겠죠. 또 여야 5당이 함께 선거제도 바꾸기로 또 공수처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이렇게 서로 합의를 했었는데 뭐 아무런 뭐 대화도 없었고 뭐 토의도 없었고 의견차 접근 이런 것도 없었고 이런 와중에 뭐 이쪽도 잘못됐고 저쪽도 잘못됐다. 그게 꼭 온당한 것인지 객관적이고 또 공정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의문이 남아요. 예. 그렇죠. 네, 그 공수처 같은 경우는 실제 90년대 말부터 서로가 이제 합의를 해서 추진해 왔던 것이 네. 이제야 비로소 이제 실현이 될 수 있는 첫 진입에 들어온 거예요. 네.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시간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지금 급작스럽게 추진한다라고 보긴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봄나비님 말씀도요. 그동안 시간 준 건 뭐니? 라고 하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자유한국당을 해산시키자 이런 내용의 국민청원이 청와대에 올라왔다고 하는데 김수민 평론가. 네. 패스트트랙 이것 때문에 촉발된 청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청와대에 원래 있었던 국민청원에다가 자유한국당을 해산시키자라는 청원이 올라왔는데 굉장히 좀 빠르게 그 청원 동참 인원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좀 오전에 확인한 것이 뭐 33만 명 이랬었는데요. 지금 46만 명을 돌파했다라고 하고요. 46만 명을 돌파했어요. 네, 저희 스튜디오 들어올 때 45만 9천 명이었는데 지금 46만 2천 명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또 2천 명이 또 늘어났어요. 그새. 네. 그래서 하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접속이 잘 되지 않는 그런 현상까지도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청원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정도로 나도 거기 동참하겠다는 분들이 몰린다는 얘기인데 자, 네, 그리고 근데 이제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청와대가 알겠습니다. 한국당 해산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답변은 해야 돼요. 30일 내에 20만 명의 청원자가 넘으면 답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뭐라고 준비를 하기는 해야 될 겁니다. 현실적으로 정당 해산이라는 것은 국무회의에서 통과가 됨으로써 헌법재판소에 올라가는 거고 지난번에 예전에 통합진보당 해산 때 그런 절차를 우리가 본 적이 있는데 그렇다고 이제 과연 청와대가 그렇다면 자유한국당 해산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할지는 좀 미지수입니다. 근데 제가 모두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은 대놓고 불법을 획책한 게 맞다면은 이거는 민주적 기본 질서를 해치는 이런 위헌 정당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한국당으로서는 이런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좀 부담스럽긴 할 거예요, 아마도. 예.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맞서는 또 다른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는데요. 민주당을 해산시켜달라라고 하는 청원이 올라오기는 했는데 안 올라올 수가 없겠죠. 네, 비교적 그 청원에 서명한 수는 아직까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46만에 비해서는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수가 적다 이런 얘기죠. 예. 9755번 쓰시는 분 등 따시고 배부르니 할 일은 없고 세비는 많이 받아서 싸움을 하는 모양입니다. 세비를 팍팍 줄여서 배고픔을 알아야
정신 차릴 겁니다. 네. 자로잰 듯한 중립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편도 안 들으면서 양쪽을 다 비판하는. 예. 네, 근데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헝그리 정신으로 더 열심히 싸울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는 다른 데서 세비를 충당하려는 불법적인 노력이 있을 수도 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난 토요일에 자유한국당이 장외투쟁을 벌였습니다. 네, 광화문에서 두 번째 이제 장외투쟁이었죠. 네. 문재인 스톱, 국민이 국민이 심판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했었고요. 문재인 스톱. 네, 네. 여기에 대해서 배현진 자유한국당 송파을 당협위원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전에 MBC 아나운서였죠. 여기서 어떤 이야기를 남겼냐면 문재인 정부는 자신의 정치적 이념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국민의 반을 개돼지로 여긴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아주 다소 강도 높은 비판인데요. 또 저는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37세 청년이라면서 일하느라 시집 못 가고 부모님을 모시며 열심히 살았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네. 그래요. 그리고 뭐 여기에 대해서 한선교 사무총장이 같이 나왔는데요. 늘 예쁜 아나운서였다. 우리 배현진이 이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네네. 였다라는 표현은 지금은 예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여기 가지고 시비를 걸어요.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걸 이해한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라고 하는 보수 국민들도 계시고요. 네네. 또 반대편에는 MBC의 월급이 굉장히 높은데 일하느라 시집을 못 갔다는 거는 조금 말이 안 맞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자유한국당 장외투쟁 주말마다 또 이 투쟁을 계속 이어갈 흐름이죠. 네네. 예. 그리고 뭐 지난해 여자 가수가 태극기 집회에 노래를 했다가 1년 넘게 TV 출연이 정지됐다라고 한선교 사무총장이 주장을 했는데요. 네. 이 가수가 누군지 조회가 안 돼요, 잘. 그러니까 누군지 잘 안 나오고 굳이 제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은 임연희라는 애국 가수가 한 명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근데 TV 출연을 정지당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원래 안 나오던 사람이 지금까지 계속 안 나온 걸 정지라고 표현하는 건지 좀 애매하고요. 이 임연희라는 가수는 자유한국당의 서울특별시당 정책개발위원회 연예인 봉사위원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짜 못 나오겠다면은 이거는 잘못된 거죠. 대단히 잘못된 거죠. 네. 자기 정치 성향, 지향이 특정 한쪽이라고 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건. 네, 맞습니다. 자, 패스트트랙 대치 상황에서 발생한 폭력 사태를 두고 여야의 고발전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자, 정의당이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고발 조치에 나섰습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지금 연결돼 있어요. 이정미 대표님 나와 계시죠? 네네, 안녕하세요. 바쁘신 중에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로 이제 대치가 닷새째지요? 네. 하루빨리 이게 정리가 돼야 되는데 보시는 국민들께도 너무 송구합니다, 진짜. 네. 정의당이 한국당 측 42명을 고발 조치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오늘 2시에 고발 접수를 했고요. 자유한국당 의원 40명하고 그다음에 당일날 우리 의원들에게 폭행을 하거나 저지를 했던 보좌관 2명 이렇게 해서 42명을 고발 접수했습니다. 그렇군요. 국회 안에서의 불법 점거, 폭력 사태가 불거졌던 지난주 우리 이정미 대표께서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까? 네, 25일 날 저녁 9시 반에 정개특위 회의가 이제 소집이 됐는데요. 회의 소집 장소인 행안위 사무실을 자유한국당이 완전히 다 봉쇄를 한 상태에서 저희가 이게 국회 선진화법상 이렇게 되면 당신들 다 고발 조치 당할 수밖에 없고 사법 처리된다 이렇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발해라. 그러면서 회의장에 진입하려는 의원들을 물리적으로 막았고요. 또 국회 의사과 이제 법률안을 제출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사개특위 법률안을 제출하려고 하는 그 회의 장소를 문마다 다 막아서 법안 제출 자체가 될 수 없도록 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 사개특위 법안뿐만 아니라 다른 법률안들도 국회가 일을 해야 하는 곳인데 법률을 제출하려고 했더니 그 법안을 검열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상황까지 가게 되었고 이건 거의 정치 깡패 들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서의 일들이 마구잡이로 벌어졌습니다. 사실
국회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7년 전에 네. 선진화법이 만들어졌고 형사처벌보다 훨씬 더 세게 제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법부가 국민을 대표해서 일하는 국회가 돼야 되는데 그런 이제 폭력이나 물리력 이런 것들이 더 이상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어떤 의지를 담은 법률 아니고 네. 이게 특히나 또 자유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에서 만든 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법률을 자유한국당은 마음대로 어겨도 된다라고 하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뭐 아무런 문제의식도 없고 오히려 뭐 고발해라 너희들이 고발할 수 있겠냐 이런 태도를 보면서 정말 이런 사태가 이후에 국회에서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저희들이 고발 조치를 한 것입니다. 고발 대상 42명은 어떻게 줄이셨어요? 당시에 정개특위 회의장에 두 차례의 회의 진입을 봉쇄했던 그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했던 의원들하고요. 그다음에 의사과 앞에서 의안 제출을 방해했던 그리고 다 언론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바른미래당의 최이배 의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감금을 했습니다. 감금을 한 상태에서 결국 112에 신고까지 하게 되는 인지 과정까지 지금 진행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여돼 있었던 의원들 이렇게 해서 전체 불법 폭력을 진두지휘했던 나경원 원내대표를 포함해서 40명의 국회의원 이렇게 명단을 추린 것입니다. 바른미래당의 공수처 법안 권은희 의원이 만든 그 공수처 법안 이거를 민주당에서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또 입장을 밝혔고 그렇게 그 법안을 놓고 동시에 이제 발의하기로 했다는 그런 소식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보세요? 정의당 쪽에서는 이 부분을 수용할 수 있습니까? 패스트트랙이라고 하는 것은 안건을 상정하는 과정입니다. 결국은 상정해놓고 나서 안건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과정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형식으로든지 사법개혁을 진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의안으로 올려놔야 한다라는 그 길목에 놓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일단 이 두 개 법안이 안건 지정이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사법개혁 특위 안에서 이 안건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병합한다든가 어떤 조정안을 만든다든가 이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이것을 안건으로 다루는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두 개를 패스트트랙으로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정의당은 찬성한 입장입니다. 생각해보니까 이게 상정을 하는 거였군요. 패스트트랙에 상정을 하는 건데 마치 무슨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처럼. 두 개의 법안이 어떻게 한꺼번에 통과가 되겠습니까? 자유한국당이 안건을 상정조차 하지 못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패스트트랙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안건을 올려놓고 해당 상임위안에 올려놓고 그 다음에 얼마든지 논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도 결국은 자신들이 이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안건 심의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이 의견을 내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논의조차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불법적으로 이 패스트트랙을 막는 것은 국회 입법 권한 자체를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행위다라고 저는 봅니다. 자, 일각에서는 여야가 경색된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서 고소 고발한 거 상호 이거를 풀지 않겠는가 또 이렇게 또 의심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정의당은 한국당 42명 고발 풀 생각도 있는 겁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절대 관용이 있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회에서 정말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고 제1야당이 다수의 위력을 행사해서 국회의 입법 활동 자체를 저렇게 무력화시킨 일들이 이번에 한번 이렇게 봐주기를 하게 되면은 뭐 때마다 저렇게 하게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입법부 자체가 무너지는 그런 상황으로 저는 가게 될 거라고 봅니다. 이번 과정에서 질서를 정확하게 바로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정미 정의당 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정미 대표 인터뷰를 나눠봤습니다. 박원석 정의당 전 의원이 이렇게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네요. 이 사안에 있어서만큼은 눈꼽만큼의 자비도 관용도 없다. 여당은 시간 지나면 국정 운영에 부담이 따르겠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 고발한 것에 대해서
정의당은 자유한국당과 싸워서 잃을 게 없다. 정치적 해법 그런 거 모른다. 이렇게 썼네요. 예. 뭐 하여간 극한의 대결 국면으로 이어지는 그런 현재 여의도 상황입니다. 거의 지금 저는 한창 무르익은 총선 분위기 정도로 극한의 대치라고 보이는데요. 총선이 1년이나 남았는데. 네, 예. 네. 그 일각에서는 민주당 지지자들은 다음 총선은 한일전이다. 네. 뭐 이런 식의 비꼬는 내용들이 나오고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내년 총선은 남북전이다. 남북전이다. 이렇게 이제 프레임이 지금 나오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이거 보면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거의 사실은 총선은 거의 며칠 안 남기고 정말 극한으로 대치했을 때 그런 프레임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좀 놀랍습니다. 1927번 쓰시는 분 여야 대표 뽑아서 편안하게 로드 FC 게임으로 진행합시다. 뒤끝 없이 패자는 말없이 승자의 날을 따릅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그 유명한 일기토죠. 일기토. 예. 네. 삼국지 게임에서 나오는. 알겠습니다. 누가 대표로 나올지 궁금하네요. 하게 되면. 네. 예전에 새누리당 의원이었던 김성회 의원이 나오고 싶어 할 것 같은 느낌이. 김성회 의원. 예. 그분이 나중에 남방공사 사장 하셨나요? 네. 국회에서 주먹을 휘두르다가. 네, 맞습니다. 논란의 주인공이 됐었는데. 예전에 춘천시에서 의원들이랑 시장이랑 갈등이 일어나서 춘천시장이랑 춘천시의회 의장이 복싱 시합을 붙기로 그렇게 약속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마침 또 춘천에서 복싱 행사도 있었고 해서 네, 불발되었다. 예, 끝까지 두 사람이 열심히 연습했다고 전해지는데 끝에는 불발되었다고 하죠. 어느 쪽이 좀 더 쫄려 하던가요? 글쎄요, 둘 다 만만치 않다는 얘기가 많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객관적 전력이 둘 다 만만치 않다. 그럼 큰 문제가 될 텐데 춘천 관광의 호기로 삼을 수도 저도 있지 않았을까? 화면 보러 가려고 했었거든요. 불발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수민 평론가, 일단 그 바른미래당이 내놓은 권은희 의원 아니죠? 네. 공수처법, 이게 무슨 내용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이게 두 가지 안을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패스트트랙에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두 가지 공수처법안을 둘 다 지정하는 것으로 둘 다 상정하는 걸로 합의를 봤는데요. 일단은 원래 이제 그 사개 특위에서 지난주에 발의했었던 그 안하고 권은희 의원 안하고 좀 비교를 하면 수사 대상에서 원래 안이 이제 특정의 고위공직자라고 돼 있다면 권은희 의원 쪽은 그 가족까지 포함을 하는데 이제 부패범죄 쪽으로 좀 좁혀놨어요. 좀 방점을 그쪽으로 더 찍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공수처장 인사권에 대해서 그러니까 공수처의 인사권에 대해서 대통령 인사권이 기존 안이랑 혹은 더불어민주당의 안이었다면 이제 권은희 의원 쪽은 수사처장이 쥐는 쪽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았고요. 그리고 이제 기소권 이 부분이 가장 큰 쟁점이었는데요. 기소권을 원래 여야 사당의 합의에 따른 그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안에 따르면 판사, 검사 그리고 경무관 이상의 경찰 공무원 대상으로 해서 공수처 기소권을 갖게끔 그렇게 해놨는데 권은희 의원 안은 기소시의 기소심의위원회에서 이 공소 제기 여부를 심의 의결하도록 하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국민 그러니까 대배심 기소제를 이제 채택했다고 볼 수 있죠. 아니 근데 권은희 의원은 왜 이렇게 공수처가 기소권 갖는 거에 대해서 별로 바라지 않죠? 기소권이 함부로 쓰일 수 있다 뭐 크게 판단하는 것 같고요. 이제 해외하고 한국하고 전례가 비슷한 게 없어서 좀 이런 게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외 이제 공수처랑 비슷한 전례가 있는데 염정공서라고 해서 홍콩이라든가 탐호조사국 싱가포르. 근데 이쪽은 수사 대상은 더 넓고 기소권은 없는 쪽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수사 대상과 기소권의 대상에 대해서 해외 전례가 없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시소 같은 그런 논쟁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기소권이 남용되는 것이 기소 독점권보다 더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 이게 이루어지면서 검찰의 수사권이 이 조정과 함께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사권이 줄어들기 때문에 기소권에 대해서도 뭐 조금 더 검찰의 주도 괜찮다 이런 의견을 또 바른미래당 일각에서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미세 뉴스 보세 함께하고 계십니다. 5시 50분 됐네요. 자, 오창석 평론가 다음 소식은 뭡니까? 네, 지금 5월 8일로 민주당의 원내대표 경선이 원내대표 선거가 이제 다가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제4기 원내대표 선출이고요. 지금 이제 21일에 이인영 의원 같은 경우는 출사표를 먼저 던졌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상황이다 보니까 노웅래 의원과 김태년 의원이 출마 선언을 하려고 하다가 연기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노웅래 의원 같은 경우는 취소 문자를 보내고 나서 30일 오전에 다시
이 기자회견을 가지겠다라고 했고요. 김태년 의원도 29일로 예정했던 기자회견을 취소하고 조금 더 미뤄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기자회견, 그러니까 출마 기자회견을 늦춘다는 거예요? 아니면 출마를 재고한다는 거예요? 출마 기자회견만 늦추는 거고요. 30일에 그 후보 등록을 해야 됩니다. 예, 그때는 아마 기자회견을 한다는 것 자체가 기자회견을 간단하게 하고 바로 후보 등록하는 그런 절차를 밟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9시부터 5시까지 후보 등록을 하고 그날 바로 기호 추첨에 들어갑니다. 근데 왜 기자회견을 왜 취소했을까요? 모양 빠지게.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지금 이제 패스트트랙의 그 여야의 극한 대치 상황이기 때문에 나의 어떠한 그 출사표를 공적으로 드러내놓는 것이 굉장히 좀 조심스러워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기사가 말하자면은 자신의 어떤 출마 의지를 밝힌 기사가 지금 국회 대치 상황을 다룬 뉴스에 묻힐 것이다. 그렇게도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저는 그런 의미로 얘기한 건 아니고 지금 상황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나의 선거 승리를 위한 출사표를 지금 던지는 것이 맞는 것인가 라는 판단을 내렸다. 지금 안 던지면 언제 던지게? 30일 당일에. 30일 당일에? 네, 후보 등록을 할 때. 30일이 내일인데. 지금 던지면 빈촉을 사지 않겠어요? 왜요? 지금 당 대 당으로 전쟁 중인데 나 원내대표 되겠어. 이렇게 출사표로 던지면 지금 바깥 일이 해결이 안 돼가지고 안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빈축을 사지 않겠습니까? 강행하면. 여야가 오늘 밤에 또 대치 몸싸움이 있을 때 그때 팻말로 출마합니다. 이거 어때요? 아니면은 팻말을 들고 사전 선거 운동 안 됩니다. 아니 왜냐면은 그 광화문 자유한국당 집회도 보니까 춘천 이렇게 있어가지고 뭐지? 사람 이름이 또 있어요. 그래서 아니 이게 뭐야 도대체? 눈도장이죠. 눈도장. 열심히 하고 있다 내가. 저 여기 있습니다. 당 대표님. 나는 얘네 출마하니까 좀 이쁘게 봐주세요. 그러면 민주당 원내대표 후보들이 이번에 대치 국면에서 누가 싸움을 더 잘하나 이거를 한번 처음 겨뤄보죠. 스피커를 주고 이렇게 따박따박 말싸움하기라든가 몸싸움은 안 되니까 그런 걸로 전투력을 좀 보여주는 계기로 그렇게 해도 그러나 빈축을 면치 못하겠죠. 그렇죠. 김용민 MC의 말씀을 조심해야 됩니다. 정치권에서는. 제 말대로 하면은 낭패를 볼 수 있다. 빈축을 사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김수민 평론가 여론조사 관련 뉴스 가져오셨네요. 네. 패스트트랙 이 싸움에서 여야 5개 당의 지지율이 다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리얼미터가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CBS 의뢰로 전국의 성인 남녀 2,518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요. 95% 신뢰 수준의 표본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2.0%포인트입니다. 자세한 여론조사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여기 조사 결과에 보면은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양쪽 다 전주보다 0.2%포인트씩 올라서요. 민주당 38.0%, 자유한국당 31.5%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정의당은 0.4%포인트 올라서 7.8%, 바른미래당은 0.6%포인트 올라서 5.3%, 민주평화당은 0.8%포인트 올라서 2.7%를 올렸는데 그러면 이제 원래 지지율, 이전의 지지율에 비해서 어디가 제일 많이 올랐느냐? 평화당이 제일 많이 올랐고요. 그다음에 바른미래당, 그다음에 정의당, 그다음에 자유한국당, 그다음 더불어민주당이라고 볼 수 있겠죠. 평화당이 가장 많이 올랐다고요? 그러니까 기존의 자기 지지율보다 일주 전보다 42% 정도가 더 오른 것이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렇지만은 2.7% 지지율은. 근데 이제 본인들한테는 그게 크게 느껴지겠죠. 왜냐하면 1.9%에서 2.7%가 됐다. 안 싸워서 그런가요? 글쎄요. 평화당 같은 경우는 안 싸워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다 싸움에 동참하고 있는 당들이긴 한데 평화당은 이제 조금 더 당의 어떤 존재감 이걸 같이 이제 높게 드러난 데다가 아마도 이제 민주당 쪽에서 좀 실망층이 있다면 평화당 쪽으로 가지 않을까? 특히 호남 쪽에. 그렇게 또 추정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제주의 그 첫 영리병원이었죠. 녹지국제병원의 사업자인 중국의 녹지그룹이 병원 근로자들에게 고용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실상 철수 의사를 밝힌 건데요. 앞으로 이제 소송에 전념하겠다라는 뜻으로 풀이가 된다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민의 한수. 패스트트랙 인피니티 워도 아니고 엔드게임도 아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창석 평론가. 서계 한수. 국회의원은 목보호대를 차고 국민은 뒷목보호대를 찬다. 요즘 계속
척도를 탑니다. 왜 이러지? 오창석 씨. 네. 뭐 먹었어요? 네. 김용민 MC가 갑자기 뒷목을 잡고 있어요. 뒷목 후배가 치고 올라오면 뒷목을 잡고 있어요. 김용민 MC를 패스트 트랙으로 보내기 위해. 패스트. 야, 너희들이 나한테 될 것 같냐?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저는 6시 5분 2부에서 다시 오겠습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323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주입니다. 11살 수정인 엄마와 함께 자전거를 타는 게 소원입니다. 사촌한테 물려받은 자전거가 있는데 친구들이 자전거를 다 타요. 그래서 자전거를 이제 물려받아서 갖고 왔는데 엄마 난 도대체 저 자전거